자, 사실상 여기까지 하면 중간고사 범위는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인 코사인까지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안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나뉠 거예요. 일반각. 자, 일단 시초선이라는 걸 알아야겠죠? 시초선. O. 반직선이에요, 반직선. 반직선 OX가 있어요. 얘를 보통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시초선이고요. OP, 너를 보고 뭐라 불러요? 동경이라고 부르죠. 시초선은 진짜 그냥 스타팅 포인트, 스타팅 라인이다 라는 거고, 동경은 지금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는 경이다 이거야. 경, 선이야, 선. 움직이는 선. 그래서 시초선에서 동경으로 갈 때 양의 각을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잡죠. 이렇게. 양의 각. 좀 표현이 양의 각이 맞나? 양의 방향, 맞아. 미안해요. 그리고 이쪽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쌤 설명했죠? 왜 이런지. 나사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근영이 들었었나? 얘기를 해주세요. 자, 널빤지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나사를 박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드라이버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를 이렇게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 방향으로 돌리면, 즉 이 방향으로 돌리면, 음의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높이가 낮아져요. 그렇지? 근데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반대로 풀리면서 높이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양의 방향이고 이게 음의 방향인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못 믿겠어요? 찾아보세요. 맞으면 어떡할래? 맞으면 토요일 앞에 필수? 내기?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 아, 내가 얻을 게 없네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어떠한 한 각에 대해서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유일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각을 나타내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은 유일하다. 하지만 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몇 개예요? 이 동경이 표현할 수 있는 각은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그 각들을 전부 다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뭐야? 일반각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일반각 개념이 나오게 된 거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딱 이 각이 만약에 30도야. 30도. 얘를 보고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하죠? 무슨 각? 자, 여기 딱 보이는, 우리 눈에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 각이 30도라고 치면 이 각을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불러요? 특수각이라고 불러요. 특수각. 근데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그 30도뿐만이 아니지. 30도뿐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30도 더 오면 또 이 동경이죠. 반대로 30도를 음의 방향으로 돌아서 와도 이 동경이잖아. 그렇지? 그러니 30도에다가 360을 얼만큼 더하고 빼든 간에 같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한 번에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일반각이라는 거지. 어떤 거죠? 360도 곱하기 정수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저 알파를 뭐라고 해? 이 알파를 특수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특수각이라는 걸 52,384도 이렇게 잡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직관적으로 우리 눈에 딱 보이게끔 특수각을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특수각은 웬만하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웬만하면 0도 이상 360도 미만 이렇게 잡아주고요. 근데 둘 다 등호가 붙어 있진 않죠. 0도와 360도는 같은 동경이니까. 그죠? 또는 몇 도 이상? 마이너스 180도 이상 180도 미만 이렇게 보통은 잡아준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는 아니야. 그냥 보통 이렇게 잡는다는 거지. 자, 그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어야 돼. 0도에서 360도면 양의 방향만 잡는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어디에서 특수각을 이런 범위로 잡아줬다고 쳐보자. 어떤 문제에서. 그럼 얘는 어디를 쓴다는 걸까? 요쪽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왜? 요게 베이스고 이게 세컨드야. 그래서 요쪽 각을 잡으면 이렇게 범위를 잡잖아? 그러면 290도 이렇게 나와요. 320도. 특수각이 이런 건 별로 이쁜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황은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0도 이런 걸 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는데 일반각은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n은 정수 어디 갔어요? n은 정수. 자, 그리고 호도법 배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미리 쓸게요. 어떻게?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도 쓰죠. 이때 세타의 범위는 보통 0초가 뭐 미만? 2파이 미만 또는 세타는 마이너스 파이 이상 파이 미만 이런 형태로 특수각이 지정되죠. 다 배운 거니까 미리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 각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네 가지로 분류하죠. 몇 사분면의 각이냐로 분류합니다. 제 1사분면 각. 의각이냐 각이냐? 의각이네, 의각. 제 1사분면의 각. 그러면 세타가 뭐와 뭐 사이여야 돼요? 특수각으로 따지면 몇 도와 몇 도 사이야? 0도와 90도 사이란 말이야. 그런데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보다 크고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단 작으면 이 세타를 우리는 제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다음 제2사분면의 각은 와 글씨 꼬라지 진짜. 아, 토요일 아침에 나올 생각하니까 기분이 별로네. 너희들도 나와 같니? 생각이? 열심히 살자. 쭉쭉 쓸게요 이제. 제 3, 4분면의 각. 요 사이에 있는 각들을 제3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요. 정의입니다.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제4사분면의 각. 글씨 봐라, 글씨 봐. 아이고야. 이렇게. 됐나요? 됐어요. 자, 호도법입니다.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단위죠, 단위. 무슨 단위죠? 라디안이죠. 라디안.
자, 60분법과 호도법을 비교하자면 60분법은 평각을 180등분해서 그중 하나의 각을 뜯어서 1도라고 칭한 거지.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임의로 어떠한 성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180으로 나눈 거야. 왜 180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180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수 생각해 본 적 없어? 나만 변태지, 그치? 2의 제곱 곱하기 3을 소인수로 가지면 얘네들을 전부 다 그걸로 가질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세제곱까지 하면 8까지 되죠. 7은 제외합니다. 그냥 소수라서. 5 어디 갔냐? 이렇게. 다음 9면 제곱 이렇게 되죠. 8 곱하기 9 곱하기 5가 몇이에요? 360이에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180을 뜯어온 거예요. 알겠죠? 근데 너무 약간 정수적이야. 뭔 말이지? 정수 위주야. 그러니까 원이어서 원에 특화된 단위를 쓰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게 호도법이야. 그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좀 어려운 얘기 좀 해도 될까? 호도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도는요, 여러분, 이 도 단위가 없으면 절대 안 되죠. 그치? 왜냐면 이 단위에 차원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길이 얘기할 때 100m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단위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100m를 100m로 나누면 뭐가 돼요? 1m가 돼요? 1이 돼요. 그쵸? 1이 돼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무차원이라고 해요. 디멘션리스. 차원이 없다 이거야. 그럼 얘는 단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치? 호도법이 쓰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호도법. L은 R세타죠. 여러분 배웠죠? 그치? 세타는 뭐예요? R분의 L. 길이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단위가 없어져서 무차원적인 수가 돼요. 이것 때문에 라디안을 많이 쓰는 거야. 오케이? 미터분의 미터.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단위를 생략할 수 있게 되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호의 길이가 2파이 센티미터야. 근데 반지름이 2인 거야, 만약에. 그러면 센티미터 해가지고 약분하면 이게 파이가 되잖아. 그치? 이렇게 무차원적인 수가 된다고. 그러니 이런 무차원적인 각에는 어떤 단위를 붙이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붙이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약분하면 없으니까 생략해도 무방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라디안이라는 각 단위를 많이 쓰게 된 거예요. 알겠죠?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 근데 있잖아 얘들아. 예전에 성훈이가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 선생님 그러면 파이 라디안이랑 3을 더해도 되냐? 라고 선생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는데 반대로 선생님 여쭤볼게요. 여러분 10m분의 10m 몇이죠? 1이죠. 여기다가 1 더하면 몇이에요? 정의하지 않아요. 이러한 계산은 정의되지 않습니다. 정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봐봐.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요거 자체를 길이 단위로 쓰겠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요 친구에다가 그냥 어떠한 실수 1을 더한다 라고 하면 얘는 정의될 수가 없는 거야. 길이에 대한 식이면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수를 더하고 빼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어떠한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갑자기 정수론적인 플러스 1을 하겠다? 이건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위가 보이진 않지만 길이에 대한 이야기는 맞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각 계산을 할 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한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어떠한 세타라는 각에 2분의 파이라는 어떠한 실수를 더하고 싶어? 이건 안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써놓고 누구는 가능해, 누구는 불가능해. 둘 다 맞는 얘기라는 거야. 가능하다는 사람의 입장은 뭐야? 2분의 파이를 뭘로 본 거야? 각의 크기로 본 거야. 그래서 더한다,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사람의 입장은 세타라는 거에 어떠한 실수 2분의 파이를 그냥 더해, 의미 없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차피 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써도 괜찮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 L은 R세타다. 쌤, 어떻게 길이랑 각이랑 곱했는데 길이가 나오나요?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1라디안을 뭘로 잡아요? 모든 원은 닮음이잖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모든 원은 닮음이에요. 그럼 닮음비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반지름의 길이란 말이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이렇게 잡고, 그럼 이 친구 원주가 몇 나와요? 원주가 2파이 R 나오나요? 그렇죠? 그럼 2파이 R일 때 중심각은 몇이죠? 360도죠.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잖아. 호의 길이가.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는 L이라고 쳐볼까?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나 이거 왜 하고 있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일 때를 정의해야 되지. 아직 라디안 정의도 안 했죠?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호의 길이가 R일 때는 중심각의 크기가 몇일까? 이게 궁금한 거야. 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그러면 여긴 도가 붙어야겠죠. 아직 라디안이 도입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R 곱하기 360도는 2파이 R 세타 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세타 도라는 친구는, 잘 봐. 세타 도라는 친구는 2파이 R분의 360도 곱하기 R이잖아. 그러니 일단 이건 알 수 있다는 거지 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든 이 세타라는 친구는 반지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친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가 2파이분의 360도죠. 자, 저 도라는 친구를 센티미터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센티미터라고 잠깐 생각해봐. 그럼 결국에 세타라는 친구는 파이분의 180 도인가요? 도인가요? 자, 세타 도가 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파이는 뭐야? 파이분의 180인 거지. 그치? 자, 이번에는 세타의 도를 없애볼게. 오케이? 그럼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파이분의 180 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선 세타 도로 잡은 거고 여기선 얘를 세타라고 잡은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있겠어? 자, 여기서의 세타는 파이분의 180도로 일정하다 이거지. 반지름이 몇이든 간에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이러한 부채꼴에서의 이 각은 항상 일정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일정한 친구를 단위 유닛, 단위라고 쓰게 된 거지. 얘를 단위로 쓰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잡은 거야? 1 라디안이라고 잡게 된 거지. 이렇게.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서 세타 도로 가져가 봤더니 세타는 뭐가 나오더라?
파이분의 180이 나오더라. 이게 무슨 뜻이야? 응? 이건 뭘 의미해요? 뭐야? 아, 다른 게 없구나. 도만 빠진 거구나. 파이. 그러니까 얘가 1라디안인데, 그치? 아, 미안해요.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 얘기는 하지 말고, 미안해요. 쏘리. 이 세타를 그냥 없애고 가자. 다시 쓸게. 미안해. 2파이 r 대 중심각이 360도. 너는 r 대 세타다. 그럼 세타가 파이분의 180도가 나와서 이 친구를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하겠다 이거야. 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1 라디안은 57점 몇 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뭐 근사로 쓰면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57도와 되게 비슷하다는 거야. 당연히 양변에 파이 곱하면 얘 몇이 될까? 180도가 되는 거야. 파이는 180도니까. 파이 라디안은 180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180도를 파이로 나눈 거다. 똑같은 얘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단위 환산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1도는 몇 라디안일까요? 180분의 파이입니다. 오케이. 1 라디안은요? 파이분의 180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죠? 60분법에는 파이가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호도법엔 파이가 붙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 60분법에서 180분의 파이는 1과 같은 거지. 그렇지? 1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호도법이 되고 싶으면 파이가 붙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 파이가 분자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얘는 라디안에서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넘어가요. 그럼 있던 파이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 파이가 분모에 있는 게 좋은 거지. 오케이? 그렇게 외워주시면 된다. 다음 180도는 몇 라디안이죠? 파이 라디안입니다. 360도는요? 2파이예요. 자, 이것도 할게요. 30도는 6분의 파이예요. 45도는 4분의 파이예요. 60도는 너무나 중요한 친구들이라 한번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이 정도는 외워줘요. 봐봐. 3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더하면 몇 도야? 몇이야? 60도, 30도 더하면 90도지. 90도는 몇 파이예요?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이거엔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뭐 6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를 더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온다. 그렇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냥 넓이라고 하면 될까? 호의 넓이? 이렇게 착각할까봐. 자, 이제 왜 이래? 이 길이를 R이라 하고, 호의 길이 보통 뭐라고 쓰죠? L 이렇게 씁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S라고 써요. 중심각은 세타를 많이 쓰죠. 또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돼가지고 세타가 아니라 원래는 테라예요. 테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세타가 된 거죠.
어디 가서 세라라고 하지 마세요. 욕 처먹습니다. 병신이냐고. 자, L은 뭐죠? R세타. S는 2분의 1 RL. 근데 L은 R세타라서 2분의 1 R제곱 세타와 같죠. 증명해주세요. 손 들어보세요. 증명해주세요. 함량에도 있으면 할 거야. 그냥 괜찮아?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증명할 줄 알아 이 공식? 하다 보면 된다. 할게요. 중심각과 비례한다는 걸 이용하면 되니까 호의 길이, 원주의 길이가 원주가 몇이죠? 2파이 r인가요? 이때 중심각은 몇이에요? 360도 2파이죠. 맞아요? 그럼 호의 길이가 L일 때는 중심각이 몇이에요? 세타예요. 그럼 이 친구는 R 대 1이죠. 그래서 L은 R 세타예요. 오케이. 다음. 이 친구로 갑니다. 자, 원의 넓이 몇이죠? 파이 R 제곱이요. 중심각이 몇일 때? 2파이일 때.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는 S예요. 몇일 때? 중심각이 세타일 때. 그럼 이것도 지우면 R제곱 대 2죠. 그래서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죠. 근데 RL이 뭐라고? R세타가 L이라고. 그래서 2분의 1 RL과 같은 거다 라는 거지. 질문이야? 동경의 위치가 어? 동경의 위치가 두 동경의 위치가 아, 안 했네. 일단 갈게요. 교육과정 웹니다. 일단 갈게요. 몰랐어? 전혀 몰랐는데 교과서에 안 나와요. 수능에선 쓰죠. 계열밖에. 아? 아, 그렇죠. 삼각함수? 아, 그래. 그걸 지금 하자. 지금 할게요. 감사합니다. 까먹을 뻔했네요. 두 동경의 위치관계.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무슨 대칭, 무슨 대칭? 점대칭, 선대칭으로 나뉘어요. 뭐부터 하죠? 선대칭부터 합니다. 선대칭. 자, 동경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45도처럼 그려주시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이러한 동경이 있는데 이 동경과 이 동경이 서로 x축 대칭이냐 아니면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y는 x 대칭이냐에 따라서 성립하는 성질이 다르다 이거지. 첫 번째 두 동경이 무슨 대칭부터 할까? 그치, 고유명수죠. x축 대칭 관계. 그럼 이 상황에서 이런 동경을 말하는 거야. 그럼 더하면 특수각이 몇 도가 돼? 더하면 0이 돼. 하나는 플러스 알파라고 치면 하나는 얘가 베타잖아. 그러니까 베타를 원래는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둘이 더하면 360도잖아요. 근데 360도면 얘가 특수각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360도 곱하기 n에다가 던져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특수각이 0이 된다는 거지.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 알파 베타 뭐야? 그냥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에 하나만 뽑아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제일 간단한 거 뽑아오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두 동경이 무슨 대칭? 뭔 대칭? y축 대칭. 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대칭, 두 동경이 선대칭 관계면 일반각을 더하면 성질이 생겨요. 더하면. 그래서 여기가 베타인 거지 이번에는. 이렇게 베타인 거야. 그럼 더하면 몇 도? 특수각이 180도인 거죠. 그렇지? 아, 호도법으로 쓸까? 뭘로 쓸까? 이걸로 써? 상관없어? 그래? 둘 다 쓰자. 쓰고 싶어. 얘는 2n파이 플러스 파이죠.
얘는 파이인 거 알죠? 파이. 파이예요, 그냥. 그래서 그 교수님들 중에 얘를 그냥 P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P.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두동경이. 다음 선대칭 또 뭐 있어? Y는 X. Y는 X? Y는 X? 아, 뭐? 알았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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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쳐다봐, 전웅이. 아, 직선 그치. 뭐가? 개소리야, 맞아요. 직선. 안 들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 쌤, N은 정수. N은 정수 뭐? 쓰라고? 네. 니도 있어. 나 안 쓸 거야. 그럼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베타죠. 더하면 몇 도야? 90도야. 근데 그냥 이렇게 때리면 안 되겠지? 아까랑은 다르게 얘는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요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알파가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 그럼 얘가 알파면 얘가 베타지. 헷갈리니까 얘를 베타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음의 각이에요. 그럼 얘랑 더하면 90도 맞아요.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면 더하면 90도 돼요.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두동경이 뭐 남았어? 봐봐 여러분. 0도 있고 180도 있고 90도 있어. 그럼 얘 이번 몇 도 있어야 돼? 270도 있어야지. 그게 직선 y 왜 저러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에요. 이 친구도 해보시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270도가 돼요. 하나씩 다 있다는 거. 다음 다섯 번째. 두동경이 뭐 대칭? 원점 대칭. 얘는 뭐 해요? 빼야 돼요. 그렇죠? 다른 색으로 쓸게요. 안 보이니까. 자, 여기가 알파면요. 이대로 쭉 가요.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두동경이 일직선 상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기가 베타가 되죠.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도죠. 그 말은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마이너스 180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180과 플러스 180은 특수각이 180으로 어차피 같아요. 그치? 얘는 뺀다. 빼면 특수각이 180도가 나온다 라는 거까지.